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참 힘들고져요. 어제는 4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우박 막 내리고 오늘도 좀 쌀쌀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날씨는 조금씩 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오늘도 코스피가 0.9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1.92%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세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 시장 보시면 지금 차트인데 지난 주말에 그 목요일 날 음선이 좀 발생됐는데 그걸 감싸 안는 그런 양선이 나오면서 충격에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난리죠. 미국이 중국에 총 145%, 자, 125%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펜타닐에 대해서 20% 추가해서 145%의 관세를 물렸고요. 중국도 미국에 우리는 그러면 125%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관세를 더 올리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5%든 중국 물건이 미국에서 의미하는, 부과하는 관세가 145%든 1455%든 물건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125%든 1255%든 1250%든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관세 막 물리고 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고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양국에서 물건 못 팝니다, 서로.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중국 시장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한번 충격이 있었죠, 이때. 이때가 관세 미국이 한번 물리니까 중국이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125% 이렇게 확 지르고 난 다음에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펜타닐 때문에 관세 20% 추가한다. 그래도 주가가 올라와요. 자, 이거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양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숫자만 의미 없는 숫자만 막 올리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뭔가 타협점 이런 것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역 전쟁 관련돼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경제 지표를 한번 볼게요. 경제 지표를 한번 보면 지금 처음에 지난 주말에 나온 경제 지표가 있었죠. PPI하고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그 소비자들 설문조사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2.7%. 자,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요건 왜 봐야 되냐 하면 이 PPI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PPI입니다. 자, 그래서 2.7%고 월별은 마이너스 0.4가 나왔어요.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원 물가 역시 마찬가지 3.3, 전달에 3.5였는데, 자, 근원 물가 전월비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물가는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장 초반에 미국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였어요. 야, 이거 3월분이잖아. 3월분이면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3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4월 달에 관세 부과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냐. 반영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4월 달에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유가가 지금 60불 아래로 떨어졌다가 60불 회복됐는데요. 야, 이거 PPI 이렇게 낮게 나온 거는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유가 좀 올라가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줬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그 연은에서 나섰죠. 저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준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연준이 나선다고? 뭐 그러면 조금 맘 놓을 수 있지. 그런 심리가 작용되면서 미국 주가가 지난주 말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조금 앞으로 향후에도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보시면 요게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건데요. 몇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요거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 소비자 신뢰지수라고도 얘기하죠. 소비자 기대, 소비자 평가,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건 한 달에 2번 발표가 됩니다. 예비치는 한 10일 조금 넘으면 예비치가 나와요. 그리고 확정치는 월 말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건 예비치인데 제가 이렇게 파랗게 칠해놓은 게 뭐냐 하면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있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있고 그냥 까만색으로 써놓은 게 있죠.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이건 예비치이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자, 보시면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전달에 3월달에 확정치도 나왔을 때 그랬었어요. 와, 이거 소비자 심리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50.8이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뭐 47.2가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꽁꽁 얼어붙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트럼프 관세 영향일 겁니다. 자, 소비자 평가 지수도 마찬가지 56.2가 나와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지표를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게 이거 1년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높았던 게 202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요거 예비치가 4월 예비치가 그거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어요. 6.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1년 기대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막 0.75%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막 올렸던 그때입니다. 그때보다도 소비자들은 훨씬 더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경제 지표들 보게 되면 5년 기대 인플레도 4.4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표만 본다라면 물론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거지만요. 자, 뭐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인플레이션은 올라오고 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지표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끝까지 고집을 못 부리는 걸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미국 경제 지표. 제가 경제 지표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뭐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는데요. 이 경제 지표만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하고, 자, 이 경제 지표를 본다라는 거는 큰 틀에서의 시장을 좀 읽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은 보는 거죠. 자, 미국 경제 지표는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의 시장은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체크가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뭐 오늘 저녁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었었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비행기 타면서 반도체 관세 4월 14일 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오늘 들리는 얘기는 뭐 이거를 일주일 뒤에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하여튼 이분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관세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시장의 분위기는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격입니다. 누가 내가 한 대 맞을 일을 했어요. 누가 때린다 그러면서 계속 안 때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 그냥 맞고 넘어가게.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금 반도체 관세 관련해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한마로 한 대 때리면 죽겠죠. 하지만 그냥 때려. 이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시장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율이 그렇게 크게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주가나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세율을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발표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발표할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트럼프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뭐 지들도 관세를 많이 때리면 충격이 갈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경길하는 걸 한번 봤잖아요. 미국 국채금리 막 엄청나게 튀는 거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미국 시장 다 떠나려는 거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반도체 관세 쪽은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고 시장은 불확실성의 제거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가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이 명인 복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때 푼매도 포지션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죠. 푼매도 포지션을 갖고 자, 외국인들 지금 푼매도 포지션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자, 그래서 푼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나타나 준다라면 한 번 정도 더 빠지면서 푼매도 포지션이 좀 나타나 준다라면 그때가 시장일 바닥일 가능성이 많고 또 주 중후반 만기가 목요일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기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주 중후반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때가 최악의 변동성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시황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바닥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제가 거인의 시선에 출연해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날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 미국이 관세를 발효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니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금방 트럼프가 또 풀어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저 목요일 날 그냥 확 들어올려 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뭐랄까, 어떤 지표나 이런 걸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증권회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물적 감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파생시장에서 2000년부터 파생시장에 몸을 담았으니까 지금 만 25년이네요. 만 25년간 파생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겪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장에 겁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때 그런 얘기 해드리는 사람 그렇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주 전에 이때는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인들의 복귀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고 근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관세 더 올려봤자 중국 까딱도 안 할 거고요. 어차피 물건 못 팔아요. 중국이 또 더 해봤자 어차피 미국에서 또 물건이 안 팔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율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그 최악의 지난주 수요일
거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렸던, 그날 말씀드렸던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조금 좀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면, 수급 상황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외국인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다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2,400억 정도 매도했죠. 그리고 어제도 6,8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추세적인 상승, 이런 게 나오려면 수급이 좀 돌아와 줘야 돼요. 이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날. 그때부터 아마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관세, 반도체 관세 내일 그냥 발표해라 그랬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주일 뒤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의 개선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외국인들 이틀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이틀 연속 순매도했어요. 자, 여기서 선물 시장 수급이 순매수로 좀 바뀌어주고, 원래 선물 시장이 좀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래요. 자, 이 선물 시장에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강한 탄력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변화를 캐치를 한다라면, 시장이 이제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걸 체크를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현물 시장, 옵션 시장은 수급은 지금 볼 필요 없죠.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이제 포지션을 쌓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옵션 시장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지금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옵션 시장의 수급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옵션 시장 수급은 볼 필요는 없지만요,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전저점, 12월 달에 찍은 전저점이요. 코스피 시장은 아래로 깼습니다. 이탈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한 630 전후 정도, 그 정도가 바닥일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637포인트 찍었나요?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보면 그러네요. 예, 637.35포인트를 찍었네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수급 상황, 이렇게 수급 상황 보고 시장 맞춰드린 거, 이거 파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대체 얼마짜리 시황입니까? 진짜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수급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하나, 옵션을 좀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요일 날 물어보길래요. 야, 지금 제일 깜깜할 때야. 콜 한번, 많이 말고 조금 사보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목요일 날 30배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질러서 한 100만 원 정도 샀나 봐요. 한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시황 이거 이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시황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 이 코스닥 시장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 한 260억 정도 매도 쳤는데 이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 이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녁에 야인시대 때 그 관련되는 종목을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볼 섹터는 AI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야인시대에서도 제가 AI 쪽을 추천해 드렸었죠. 그리고 쭉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참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거인의 시선에서도 이 솔트룩스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요 날이었을 거예요. 거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진짜 그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런 건 제발 좀 그냥 다른 데다 갖다 버리시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제가 이 솔트룩스를 얘기하면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뭐 우리 PD님들이 지우신 것 같은데 그 댓글에요. 얼마나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고질병입니다. 진짜로 고치기 힘든 병인데 그 정치라는 거요.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력한 그런 쪽이 어디냐. 차기 정권에 가장 가까운 가장 유력한 데가 어디냐.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관심 갖는 섹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되게 자랑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한 게 왜 그렇게 도약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그때 우리가 초고속 통신에 20조를 갖다 투자를 했잖냐. 그 때문에 IT 강국으로 도약한 거 아니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은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게 AI지 않습니까? AI. 이 솔트룩스는 뭐예요? AI, 루시아 2.5라는 LLM 모델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자회사 구버라는 회사가 AI 에이전스 구버라는 AI 에이전스를 만들어서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솔트룩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AI 강국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렸죠. 거기에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 대표가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는 TV 방송에서 아마 한 10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 솔트룩스가요, 왜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선 치를 때 있잖아요. 그때 AI 이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 솔트룩스가 만들어줬어요. 그 AI 이재명을. 자, 그리고 이 솔트룩스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서 작년 9월 달에 15,090원에 추천해드렸고 2월 달에요. 제가 이때 135% 수익 나면서 말씀드리기를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또 더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표가를 4만 원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때가 135%였으니까 150% 넘어갔겠네요. 자, 솔트룩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칩셋 미디어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 AI를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퓨리오사 AI는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이 칩셋 미디어는 MPU, IP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오늘 한 14%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섹터, 제가 좋아하는 로봇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하고요, AI는 같은 한 몸입니다. AI가 물리 세계로 나오면 물리 AI, 피지컬 AI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로봇인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사람 수보다 향후에 로봇 수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시장 규모 그렇게 크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8경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관련 사업들 다 합쳐보면 7,000조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도 10배 이상 더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봇 섹터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또 샀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또 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이 종목 이때 추천해드렸죠. 이때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이 원익홀딩스는 로봇 쪽인데요.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만든 게 알레그로 핸즈라는 로봇손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손이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메타에서 이걸 채택해서 아마 올해 말까지 메타하고 같이 만든 로봇손이 나올 겁니다. 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있는 기업이니까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항상 드리는 얘기 똑같이 또 한번 드릴게요. 시세를 보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원하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AI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섹터하고 종목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남들보다 훨씬 나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